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여한 오늘의 위원님들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씩씩하게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차가운 세상을 제 열정으로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진심이 담긴 토론을 하겠습니다. 중3 이서연입니다. 주변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한다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2 차성재입니다. 목적도 모르는 채 달려가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생각을 가다듬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준비했습니다. 고2 전천훈입니다. 처음부터 잘하기보다는 항상 처음처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19살 이준경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의원님들과 토론의 꽃을 피우러 왔습니다. 초육 설가은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항상 청소년 위원님들의 곁을 지켜주는 분이죠. 최진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우산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최진솔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어떤 토론을 만들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 전에 빼놓을 수 없는 코너죠.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방송으로 국회 활동과 정책 현안, 입법 정보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의 이름은 바로 국회방송입니다. 이 국회방송의 영어 약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KTV, 2번 KBS, 3번 NATV. 정답은 차성재 위원님. 3번이요. 3번. NATV. 본 적 있나요? 유튜브로 봤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주의 깊게 봐왔던 위원님들이라면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최진솔 변호사님께 NATV 어떤 단어의 약자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말 그대로 국회 방송, 내셔널 어셈블리 텔레비전의 약자입니다. 국회 방송은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의정 활동을 생생하게 알리고 국회 회기 중 본회의와 각종 청문회 등을 가감없이 생중계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 5월에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기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9월 1일에 열리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필요에 의해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국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이외에 임시국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대통령, 2번 국회의장, 3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 우리 이서연 의원님. 1번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1번 대통령. 네. 왜 그렇게 생각했죠? 왠지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네. 가장 많이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답입니다. 정답은 1번 대통령이에요. 우리 최진솔 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와는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소집되는 국회입니다. 의사 진행을 비롯해서 회의 진행 방식과 절차는 정기국회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임시국회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거나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요구하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해 처리하며 대통령은 임시국회 기간과 집회 요구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가 있습니다. 안건 신속 처리 제도라고도 하는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슬로우 트랙, 2번 패스트 트랙, 3번 퀵 트랙. 최성재 의원님. 2번 같습니다. 2번 패스트 트랙. 네. 약간 좀 빨리 처리한다고 해서 네. 패스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답.
네, 문제 속에 힌트가 있었죠. 정답은 2번 패스트 트랙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용어인데 우리 최진솔 변호사님께 설명 들어볼게요.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을 일정 기간 내 해당 법원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하려면 전체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 제적의원의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해당 법원은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회 상식 퀴즈 우승자는 차성재 의원님입니다. 소감 발표해 주세요. 다음에도 제가 노력해서 의회 상식 퀴즈 우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풀어보기만 해도 국회와 정치에 대한 상식이 쑥쑥 늘어나는 의회 상식 퀴즈.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퀴즈를 풀어봤던 이 기세를 그대로 몰아서 한번 토론으로 가져가 볼까요?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바로 접니다. 오늘의 대표 제안자 이준경 위원님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처음 나오셨는데 이렇게 대표 제안까지 해주시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네, 저는 지금 고3에 해당되는 19살이고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거든요. 그런 제가 대표로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찾았습니다. 뭔가 큰 포부를 갖고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찾아오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저는 신분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청소년증입니다. 저는 청소년증 처음 봐요. 저도요. 이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18세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에 인증한 청소년 신분증이지만 청소년증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청소년증은 학생증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제외될 때도 있고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발급받는 거다라는 편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안 청소년 모두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으로 통일해서 발급해준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의 주제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으로 통일해주세요입니다. 우리 주제를 발의해준 이준경 위원님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하셨어요. 혹시 어떤 이유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지 여쭤봐도 되나요?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진학을 했는데 하고 싶은 지금 그 꿈 쪽이 예체능 쪽이어서 아무래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바로 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교 대신 학교 밖을 선택해서 또 어려운 일도 있을 것 같고 또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최진솔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청소년증이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장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청소년이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르기 위해서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제도네요. 사용기간은 길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낯설게 여기는 이 청소년증, 학생증 대신에 이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사용하자라는 이준경 위원님의 주장, 과연 받아들여질지 지금부터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안 청소년 모두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으로 통일해서 발급해준다면 어떨까요? 만약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청소년이라는 소속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청소년증이 도입된다고 해도 쓸데가 있을까? 괜히 잃어버리고 개인정보 노출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이 곧 청소년이고 청소년이 곧 학생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데 청소년증 보급만큼 좋은 수단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용하는 방법이 비슷하다면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청소년증으로서의 통일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으로 통일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 선택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우와! 토론을 이끌어갈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학생증 폐지해야 한다 대 할 필요 없다입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조사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혹시 청소년증 가진 위원님 또 계신가요? 네, 일단 우리 이준경 위원님 가지고 계시고,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청소년증은 이준경 위원님 그리고 정찬훈 위원님 두 위원님들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학생증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 손. 중고등학생 위원님들은 다 학생증을 가지고 계시네요. 설관 위원님 학생증 가지고 싶어요? 사실 이때까지는 중학생이 되면 학생증을 만드는데 사진을 어디서 찍어야 예쁘게 나올까 이런 정도 생각밖에 안 해봤거든요. 네. 청소년증이 있다는 것도 이번 주제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제가 그냥 어린이가 아니라 어엿한 청소년이라는 걸 인정받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처럼 통일하지 않고 둘 다 사용해도 뭐 나쁠 건 없어 보이거든요. 학생증과 청소년증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가지고 있는 정찬훈 의원님이 한번 비교해 줄 수 있나요? 청소년증은 정말 주민등록증이랑 똑같습니다.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발급처랑 유효기간까지 다 나와 있어서 그야말로 신분증이란 느낌이 들고요. 학생증은 학교 이름하고 생일 정도가 적혀있기 때문에 사진이 있다고 해도 신분을 증명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때 교통카드랑 체크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서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디로든. 뭔가 청소년증 홍보대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학생증을 써본 위원님들의 소감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학생증을 발급받았는데요. 교복을 입어보고 학생증을 받으니까 제가 정말 중학생이고 이 학교 학생이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설렜는데 써본 일은 도서관에서 책 빌릴 때 빼고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1학년 개학날 학생증을 받았는데요. 네. 가끔 학생증을 내밀어서 영화관 표 예매할 때 할인을 받는다거나 이럴 땐 정말 좋았거든요. 평소에는 청소년이라고 배려받고 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니까 정말 기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학생증이 없어서 청소년증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등록증을 받아보니까 청소년증은 자연스럽게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민등록증에 비해서 덜 알려진 신분증이라서요. 맞아요. 좀 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청소년증을 사용할 때 학생증은 할인 혜택을 받는데 청소년증은 오히려 못 받을 때도 있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공적 마스크를 구입했을 때도 여권 아니면 학생증이랑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들만 인정해주고 청소년증은 인정해주지 않아서 한참 논란이 되고 나서야 겨우 마스크를 살 수 있었어요. 네. 청소년증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즘 학교 밖 청소년이 거의 4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던데요. 국가가 인증한 청소년 신분증인데도 그런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최진술 변호사님, 이런 사례가 혹시 더 있을까요? 네, 2020년 여성가족부가 펴낸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가이드북을 보면 차별 사례를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 차별받은 경험 1위가 학생증이 없어서 각종 요금을 더 많이 낸다는 것이었고요. 불이익 2위는 각종 공모전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학생이다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이준경 학생도 이런 차별을 겪어본 적이 있을까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증을 내밀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학교를 왜 안 다니냐,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 대학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담스러운 질문들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청소년증을 좀 보여줄 때 좀 위축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으로 통일하자라는 주장이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가요? 학생증을 폐지하고 청소년증으로 통일해야 될까요? 전 당연히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학생증에는 이름이랑 학교가 나와 있는데 청소년증은 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어서 활용도가 훨씬 높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증으로 바뀌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이라지만 아직 어리다 보니까 물건들을 잘 잃어버리는 친구들도 많은데 만약에 청소년증을 잃어버린다고 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정보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노출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면서 학생증과 청소년증이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
그 의미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학생증은 소속감을 주는 수단이고 청소년증은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요. 저도 아까 도티님 의견처럼 둘 다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청소년증을 많이 쓴다면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모든 청소년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만들 수 없는 학생증보다는 청소년증을 모두가 사용하게 된다면 청소년이라면 학교에 다녀야지 하는 편견을 깨부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토론을 통해서 학생증과 청소년증의 장단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과연 학생증을 이대로 없애도 좋을까에 대해서 또 논의도 해봤는데요. 청소년증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VCR 보시죠. 글쎄 뭐 일일이 꼬치꼬치 물어보진 않지만 뭐 도서관 이용할 때나 뭐 그럴 때 주로 이용하는 거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갈 때도 뭐 쓰고 뭐 도서관 갈 때도 쓰고 뭐 어떨 때 좀 중학생이라도 좀 나이 들어 보이면 뭐 대학생이냐 그러면 그때도 뭐 버스나 탈 때 쓰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아직은 별로 이제 쓰진 않는데 그런 뭐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학생 할인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에 그런 거 쓸 것 같아요. 맞아요. 학생 할인되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뭐 박물관이나 놀이동산이나. 청소년증은 잘 몰랐어요 저는. 청소년증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우리들이 항상 보는 그런 SNS에라도 올렸어도 그런 많이들 봤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는 그걸 홍보를 해서 그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정말 뭐 환경이 좋은 애들도 있겠지만 안 좋은 애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홍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정보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게 조금 걸려요. 혹시라도 잊어버리거나 이러면 또 도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저는 학생증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찬성이에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도 어떤 거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내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14세 미만 이런 걸로 이제 클릭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는 몰라도 요새는 뭐 부모님이 동의 없이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주민등록 번호가 찍힌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부모님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부모님들의 의견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면 청소년증이 공적 신분증이기 때문에 분명히 효용성이 있다, 편리하다. 반대로 우리 차성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 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에서 좀 더 자세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바로 청소년들도 공적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 아니다 입니다. 자, 신분을 알리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미성년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주민등록증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도 각자 공적 신분증을 가지게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저는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아요. 학생증이 있는 청소년이라도 전학을 가게 되면 새로 학생증을 만들어야 하지만 청소년증은 발급받아서 꾸준히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아직 주민등록번호를 외우지 못했는데요. 공적 신분증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으니까 편리할 것 같아요. 병원 갈 때나 여행 갈 때 은근히 쓸 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공적 신분증을 쓸 수 있는 곳이 많아져야 필요성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투표라든지 수능, 은행 업무 같은 것들이요. 무슨 일이든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 지금은 공적 신분증이 생겨도 약간 불안전하게 쓰게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신분 확인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을까요? 청소년증을 두고 와서 영화를 못 본 적이 있어요. 혹시나 해서 페이스땡으로 제 생일까지 보여줬는데 부질없더라고요. 소아과에서 친구랑 예방접종을 맞으러 간 적이 있는데요. 저는 병원 접수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특히 여행 갈 때요. 어른들은 신분 증명이 카드 하나로 되는데 저희 청소년은 가족 관계 증명서나 등본 같이 종이를 들고 가야 하니까 참 귀찮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이준경 위원님의 주장 전국에 받아들여져서
전국 청소년들이 학생증 대신에 청소년증을 사용하게 된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들의 민주주의 약간 고인물이 되어가는 사람으로서 네. 조금 엉뚱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청소년들의 나이가 청소년 기본법에는 만 24세까지고 청소년 보호법에는 만 19세까지잖아요. 네. 어떤 어른들은 대학생이 돼서도 청소년들 사이에 껴서 혜택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참에 청소년의 기준을 딱 바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야, 예전 토론에서 청소년 나이 기준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걸 또 기억하고 있네요. 네. 야, 기특해요. 네. 자, 차성재 위원님의 말처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 혹시 어떠신가요? 지금까지는 청소년 혜택을 받으려면 현금 따로, 카드 따로 제출을 해야 하고 학생증을 보여줘야 했는데 보편화되면 청소년들은 자동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동안 미묘하게 느껴졌던 차별들이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 학교에 다니든 안 다니든 똑같은 청소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의외로 우리 위원님들은 청소년증이 생긴다면 훨씬 편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많이들 말씀해 주셨네요.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은데 왜 청소년증은 이렇게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 부족의 탓이 클 텐데요.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2019년 청소년증 발급률은 약 11%로 재학생의 발급 비율까지 따지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발급 비율은 아마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의 힘을 한번 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청소년증 사용에 대해서 혹시 번뜩이는 아이디어 내보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네, 네, 우리 이서연 위원님. 저는 학생증만의 매력을 청소년증에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요. 청소년증에 각 학교의 마크나 상징을 스티커로 붙여서 학생증의 소속감도 느낄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다른 스티커로 꾸밀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지만 사실 청소년증은 잃어버리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처럼 꼭 카드로 발급할 게 아니라 모바일 앱 형태로 발급받도록 하면 분실 위험도 줄어들고 학생들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방법보다 광고 모델로 도티님이 한번 활동해 주시면은 발급률이 10배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청소년증 홍보대사가 뭐 좋은 일이니까 뭐 불러주신다면 사용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준경 의원님은 어떠세요? 청소년 재난 지원금 등이나 지역 화폐를 청소년증으로 쓸 수 있게만 해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위원님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찬성을 택할지 반대를 택할지 우리 갈팡질팡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마지막 발언 기회 한 번씩 드리도록 할게요. 이 청소년증이 도입되면 생겨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에 살짝 흐뭇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현실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청소년증이 도입된다고 해도 쓸 데가 있을까? 괜히 잃어버리고 개인정보 노출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초등학생이라서 학생증이 없잖아요. 만약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청소년이라는 소속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학생이 곧 청소년이고 청소년이 곧 학생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데 청소년증 부분만큼 좋은 수단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청소년증과 학생증을 청소년이 쓰는 도구로 보지 마시고 남아있는 차별을 없애는 상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주제를 들었을 때 굳이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토론하면서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비슷하다면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청소년증으로서의 통일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증이 도입되면 저희들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한다는 약간의 불안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토론을 해보니까 청소년증으로 통일을 해서 청소년들이 다 같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지막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의 핵심은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사용했던 학생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차별로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것만으로도 오늘 토론 충분히 의미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급된 지는 거의 20여 년이 다 되어 가지만 그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청소년증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주제를 발의해준 우리 이준경 위원님, 마지막으로 주제에 대한 정리 발언해 주시겠어요? 저는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너무 안 좋은 인식을 가지지 말고 좋은 인식으로 봐주시는데 그런 시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단순히 나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인데 그게 차별의 이제 이유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자,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결정만이 남은 순간인데요. 위원님들의 마지막 결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으로 통일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 선택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우와! 찬성 5표, 반대 0표로 이준경 위원님의 의견은 통과되었습니다. 자, 이번 우리들의 민주주의 우리 이준경 위원님의 의견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모두 다 이렇게 의견이 맞아서 만장일치가 나왔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으로 통일해주세요. 네, 오늘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어땠는지 한번 소감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직 초등학생이라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그리고 신분 증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말 크게 공부가 된 것 같고 얼른 청소년증을 만들어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증으로 통일하자라는 이런 의견이 많아지면서 이제 점점 학생증이라는 것은 구시대적인 그런 물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살짝 아쉬운 마음도 들긴 합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저도 하루빨리 청소년증을 사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차성재 위원님은 원래 반대이지 않았나요? 네, 이 차별받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찬성으로 또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열띤 토론을 지켜본 우리 변호사님의 소감도 궁금하네요. 제가 청소년일 때도 이미 있었던 거였는데 저는 전혀 네.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저도 하나 배워가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우린 이제 만들 수가 없네요. 이제는 못 만듭니다. 자, 우리 최진솔 변호사님 그리고 청소년 위원님들 덕분에 아주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